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 후반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는 제 인생에서 과감한 결정을 하였어요. 이혼하였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이혼했죠. 말이 20년을 함께 산 거지.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저는 20년 동안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운 것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더군요. 내가 뭐 한다고 그런 놈을 남편이랍시고 살아온 것인지 제 스스로가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망할 놈의 인간과 헤어지게 된 건 그놈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억대에 달하는, 아니 정확히 3억, 3억이라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뿌려댄 것이 큰 화근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우리 엄마가 너희 부모님이랑 같은 줄 알아?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막노동하면서 사실 뿐이 아니야. 나는 내 부모 좋은 곳에서 지내게 하고 싶다고. 그놈이 제 돈을 자기 멋대로 써놓고는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소중하면 제 부모도 소중한 것 아닌가요? 그놈의 인간, 아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종자는 결혼 생활 내내 저희 친정 식구들을 무시했습니다. 뭐 친정을 무시할 만큼 재력이 뛰어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버티고 앉아있는 꼴을 본 적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이 회사는 뭐가 어때서, 저 회사는 뭐가 저래서, 툭 하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이직을 해댔습니다. 그러니 월급은 늘 제자리 걸음, 나이가 들어서는 마땅히 받아주는 회사도 없어서 일용직으로 자기가 돈을 벌었네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저였죠. 어서 오세요. 체육대회 도시락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추가 주문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네. 저는 손맛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 솜씨를 살려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입으로 제 칭찬을 하긴 못하지만 제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악착같습니다. 그런 성격 탓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구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도 저희 매장을 많이 찾아주었죠. 그 덕에 남편이 개차반같이 이직을 하고 하루 걸러 하루 돈을 벌어와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 그거 하나 바랬습니다. 아, 뭐가? 돈 좀 번다 이거야? 야, 그러면 네가 애초에 나를 만나지 말았어야지.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인간이고 이런 기질을 타고난 인간이야. 어? 우리 연애할 때도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었어? 참,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한테 나 성실해요. 나 돈 잘 벌어요. 뭐 그러면서 사기 결혼이라도 한 줄 알겠다. 어? 내가 지금 돈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나름대로 가장 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내가 나가서 돈 잘 벌어오기를 원하면 나한테 이렇게 굴면 안 되지. 안 그래? 내가 당신한테 돈을 잘 벌어오라고 했어? 내가 누누이 얘기했었지. 나 당신이 돈을 100억을 벌어오든 100원을 벌어오든 나는 아무 상관 없다니까? 돈? 그래, 그놈의 돈. 그거 내가 벌면 돼. 내가 지금처럼 벌면 돼. 당신 입으로 말했지? 당신 가장이라고. 그럼 가장답게 적어도 책임감은 갖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그 자리도 오빠가 겨우겨우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서 당신 넣어준 건데 그거를 그거를 거기 있는 직원들이랑 주먹질까지 해가면서 싸우고 나와? 나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오빠 생각해서라도 안 그랬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어? 나 당신 때문에 오빠 얼굴 못 보게 생겼어, 지금. 아주 가지가지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툭하면 회사 때려치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른 회사에 다시 취직하는 것도 나이가 젊을 때 이야기죠. 한 해 한 해 흘러가면서 신입사원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나이가 되었고 그 사람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그나마 여기저기 일자리를 추천해줬어요. 한 번은 저희 친정 오빠가
절친한 친구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 그 정신 나간 인간이 거기서 대형 사고를 치고 나왔습니다. 아휴, 내가 진짜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 지경까지 만드냐? 어? 김서방한테 당장 전화라고 해. 아니 사람이 양심 있으면 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겠구만. 아무튼 나한테 당장 전화라고 해. 일방적인 공격이었죠. 더군다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직원을 그렇게 때렸답니다. 다른 동료 직원들 말을 들어도 그렇고 CCTV를 봐도 그렇고 제가 보아도 그 외국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지나가다가 남편 놈과 부딪힌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었던 그 자식은 참 못난 인간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인간이었죠. 그때 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버는 놈, 내가 그런 놈한테 왜 사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 뺏어서 돈 버는 놈이 말이야. 겨우 몇 대 맞은 것 두고 나한테 합의금까지 달라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사과할 일이 없네요. 애초에 그 자식이 내 어깨 치지 말고 갔어야지. 내가 기분이 나빴으면 내가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유, 됐어. 다 필요 없다 그래. 나는 사과 못해. 당신 오빠도 참 나한테 그렇게 유세 부리고 싶대? 그딴 공장 일자리 하나 잡아줬다고? 그래, 그깟 합의금 내가 갖다 준다. 내가 줘. 그 사람이 당신 어깨를 치기는 뭘 쳐. 나도 CCTV 다 봤어. 당신이 먼저 부딪혔잖아. 아니야? 합의금은 당신이 줘야 되는 거고 당신이 가서 제대로 사과하고 알아서 제대로 해결하고 와. 그리고 우리 오빠가 유세 부리려고 당신 그 공장에 취직시켜준 거 아닌 거 그건 당신도 알 거 아니야. 나 고생할까 봐. 나 고생하는 거 알고 오빠가 당신 취직시켜준 거야. 당신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일 좀 하라고. 나 이 나이에 관절염이 왔어. 알아? 이 나이에 관절염이 오는 게 말이 돼? 당신은 내가 조금도 불쌍하지 않아? 나는 뭐 무적인 줄 알아?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자존심만 중요하고 자기 몸만 중요하냐고. 네, 저는 40대 초반 나이에 관절염이 왔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을 대신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해왔던 덕분이겠죠. 제가 아픈 손을 들이밀면서 울고 불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해도 남편 놈은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저렇게 사고를 치는 것 아니면 회사를 때려치우는 것 그런 일들의 무한 반복이었어요. 재수 씨, 아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 씨가 저런 놈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뜯어말렸어야 하는데 그냥 재수 씨 보면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저 자식 저거 계속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차라리 확 이혼해버리세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자식 형제들은 멀쩡했다는 거? 그거였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동생 와이프 보고 차라리 이혼하라고 했을까요? 남편의 다른 형제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데 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걸까요? 신혼 초에는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었네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건 시어머니의 몫이 컸습니다. 흔히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픈 손가락, 아니 아픈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골절된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 상철이가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나는 저놈 저거 죽는 건 아닐까. 아주 내가 저놈 낳아놓고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채 하루 온종일 몇 달을 붙들고 살았다니까. 그런데도 형들과 비교하면 키도 작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잔병치레도 어찌나 많은지. 아휴,
나는 우리 상철이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 다 이 어미 내가 못나서 우리 상철이가 그렇게 일찍 나오고 잔병 치레하고 너네 친구들과 비교하면 키도 짤막하고 네 남편은 네가 돌봐야 해. 절대 잊지 말아라. 우리 상철이는 항시 몸에 좋은 유기동으로 반찬해주고 때 되면 몸에 맞게 보약도 쥐어줘야 해. 그리고 저 녀석이 위가 약하지 않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게 네가 좀 잘 돌봐줘라. 그놈의 상철이. 우리 팔싹둥이 둘째 아들 다 내 탓이오 라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는 삼형제 중에 둘째 남편 놈만 그렇게 감싸고 돌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팔싹둥이로 태어난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말은 남편 보약 잘 지어 먹여라. 남편한테 유기농으로 된 것 좋은 음식들만 먹여라.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아라. 죄다 당신 아들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가장 노릇을 해오면서도 시어머니한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그 말 한 번을 듣지 못했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갖는 상황이었냐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정자증.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어요. 어머니는 이것 가지고도 제게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너 혹여나 애 못 갖는 거 가지고 우리 상철이 기죽으면 안 된다. 차라리 잘 됐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애기 낳아서 키워봤자 신경만 쓰기만 하고 돈만 나가고 하나 좋은 것 없다. 아유, 그래 얘기가 나왔으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마. 너 상철이한테 시험관이라도 해보자고 했다면서? 아니, 무정자증인데 시험관을 하면 뭐 할 거야? 왜 네 남편 속을 긁어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니?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상철이 위 약하고 마음 약한 애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애를 낳고 싶으면 어디 가서 입양이라도 해와. 남의 아들 스트레스 그만 주고. 알겠니? 뭐 잠깐의 저 대화 내용만 들어도 시어머니가 제 남편이 어떤지 그놈을 얼마나 감싸고 돌았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인 남편 눈만 감싸고 도는 그 모습을 다른 형제들도 지겨워했습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그럴만했어요. 아니 엄마, 저 자식 저거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놈이 무슨 외제차야? 야 임마, 너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철 좀 들어라 철 좀. 허사는 가득 들어가지고 지금 네 상황에 아우디를 타고 싶어? 네가 한두 살 먹은 20대 남자애들이냐? 엄마도 문제야. 저놈의 차 갖고 싶다고 어떻게 밭을 팔아서 차를 사줘? 내가 정말 재수씨 앞에서 창피해 죽겠어. 아야! 에라이 망할 놈아. 내 동생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상철이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불쌍하지 않냐? 너희들 밥 잘 먹고 잘 뛰어놀 때 우리 상철이는 몸이 약해서 잔병치레 많이 했다. 니들 아플 거 상철이가 다 가져간 거야. 참네. 또 그 소리 하려고? 저놈 몸뚱이를 봐. 저게 지금 팔싹둥이로 태어난 몸뚱아리야? 남편도 철이 없었지만 남편이 철없는 짓을 하게 만들어주는 시어머니도 정말 문제였어요. 아니 직장도 없는 사람이 외제차를 타서 뭐 합니까? 어디 나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비싼 차 앞에서 자기 차라고 사진 찍고 싶어서 차를 사달라고 한 놈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물론 차를 사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제가 사줄 리가 있겠어요? 제가 사주지 않으면 시어머니한테 가서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또 사주죠?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라. 말리면 싸대기를 날려가며 언성을 높이는 게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아들 외제차를 사주다니요. 제가 봐도 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엔 황혼에도 자기 일을 하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툭 하면 이직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남편. 남편은 시어머니를 닮았어요. 아유, 예. 너희 친정 부모님은 체면도 있는데 굳이 이 나이에 나가서 일하고 싶으시다니? 우리 나이에 그렇게 나가서 일하면 자식들이 욕먹는 거야. 아유, 나는 좀 그렇다. 나도 지금 나가서 일을 하면 일이야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나이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버는 건, 아유. 엄마, 우리 처갓집 식구들 죄다 돈독 오른 사람들이야. 이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돈독이 얼마나 올랐는지.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허구한 날 일만 하잖아. 이 사람 남동생이나 오빠나 다들 이래.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더 일하십시오 하고 냅두지. 참네. 야, 미영아. 어떻게 된 게 너희 오빠나 동생은 부모님이 일하는데 말리지를 않아? 가만 보면 식구들끼리 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나는 우리 엄마 밖에 나가서 일하면 나는 진짜 뚜껑 열린다. 하여간 너희 집 식구들도 대단들하다. 요즘은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열심히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시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야말로 밖에서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저나 저희 오빠나 남동생이나 다들 돈벌이는 잘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도 진작 노후 자금을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살아계시는 그날까지 여행도 다니시고 하셔도 충분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분이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소소하게 낮에만 운영하는 식당을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친정 부모님을 보며 사서 고생한다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저희 친정을 무시했어요. 남편이라는 놈도 자기 엄마 옆에 찰싹 붙어서는 똑같이 저희 친정 식구들 무시했죠. 하하, 그런가? 내가 보기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머님, 저는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아니, 낳았으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사람 유전자를 받을 텐데, 저는 제 아들이 아니면 제 딸이 무능력하게 집에 퍼질러서 부모 등골 빨아먹고 자기 배우자 등골 빨아먹는 거 그거 가만히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눈 가리고 아웅해줄 자신이 없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어머니는 정말 모성애가 강하신 것 같아요. 당신은 참 좋겠다. 당신 정말로 어머님한테 잘해야 해. 마흔이 넘도록 부모 등골 뽑아먹는 자식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이 어디 계실 것 같아?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뭐,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네가 나가서 돈 좀 번다 이거야? 우리 상철이는 남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남편 놀고 먹는 꼴이 보기 싫으면 사업자금을 대주든가. 너희 둘이 있을 때도 우리 상철이 이렇게 개무시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시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드님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노릇은 하나도 안 하면서도 저한테 남편 대접은 꼬박꼬박 받으려고 길 걸을 때도 자기 앞으로 앞장서서 걷지도 못하게 해요. 어디 남자 앞을 여자가 앞지르냐고요. 어머님, 가끔 이럴 때 보면 어머님 아드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 너 잘났다. 그러게, 너는 이 엄마가 짝지어주는 여자 만나라 하니까는 뭐하러 기센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개무시당하고 살아. 아유, 내가 정말 속 터져서 못 살아. 엄마는 뭐하러 옛날 얘기를 꺼내. 당신도 그만해. 그리고 내가 무슨 틀린 소리 했어?
하여간 우리나라 여자들 요즘 기가 살아서 아주 하늘을 찌르지 찔러. 가장이 돈을 벌든 못 벌든, 가장 노릇을 하든 안 하든 당연히 남자로서 대접은 받아야지. 옛날이었으면 당신 나랑 겸상도 못했어. 됐어! 어쩐지 내가 오늘 당신 데리고 엄마 집에 오기 싫더라. 택시비 주고 당신 먼저 집으로 가.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부모님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나 남편 놈이 저렇게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저도 똑같이 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이 한편이 되어 저를 어떻게든 꺾어 놓으려고 했죠. 아유, 정말이지. 뭐 한다고 저런 놈이랑 지지고 볶고 살아왔는지 제 인생이 참 아깝습니다. 애초에 사대가 맞지 않은 인간들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 놈은 말 같지도 않은 극강의 가부장적인 남자였고 저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여자였죠. 여러분이 들으셔도 남편 놈이 참 뻔뻔한 생각이 드시죠? 자기가 말한 것처럼 가장 노릇도 못하는 놈이 남자로서 대접은 어떻게든 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남자보다 앞장서서 걸어? 남자가 얘기하는데 어디 여자가 토를 달아? 어디 여자가 명절에 친정을 가? 어디 여자가, 감히 어디서?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인간의 저런 말들에 단 한 번도 휘둘린 적은 없었어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나한테 남편 대접, 가장 대우 받고 싶으면 너부터 성실하게 일이나 하라고 말이에요? 나한테 남편 대접 받고 싶어? 그러면 당신이 적어도 당신이 번 돈으로 우리 적금 통장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넣어봐. 하다 못해 당신 손으로 단돈 몇만 원이라도 벌어서 당신 핸드폰 요금이라도 내봐. 가면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돈 빌려달라. 툭 하면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밭 팔아서 차 사달라. 그게 제정신이니? 자기 핸드폰 요금 하나도 못 내는 인간이 어머니한테 무슨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고 해? 왜? 내가 못 들었을 줄 알았어? 형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 당신네 뭐 복권 됐냐고. 당신이 이사갈 집 알아본다고 했다면서? 뭐야? 당신이 무슨 수로? 뭐 진짜 복권이라도 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 놈이 제게 여자라면, 와이프라면, 뭐 이런 말을 앞세워 또 저를 열받게 하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그냥 너는 떠들어라 하고 지나갔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도 남편 놈한테 하나 꽂힌 게 있었거든요. 형님이 전화가 와서는 동서네가 어머님 이사하는데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들었다. 그게 정말이냐? 서방님이 혹시 취직이라도 한 거냐?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이사는 물론이고 그 이사하는 걸 책임진다는 말도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아, 그래? 아휴, 하긴 서방님이 이제 와서 어디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애 아빠가 서방님 연락 와서는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어머니 이사하는 거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다들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혹시나 서방님이 로또라도 됐나 뭐 그랬네. 아유,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휘둘러가지고 전화했다. 미안해, 동서 일하는데. 아니에요, 형님. 그런데 어머님 이사한다는 말은 언제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동서 못 들었어? 우리는 서방님이 동서한테 진작에 얘기한 줄 알았지. 아유, 동서 모르고 있었던 거면 갑자기 돈 마련하기는 좀 힘들겠다. 아유, 아니다. 동서가 서방님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감사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 어머니 살고 계신 집,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었나 봅니다.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허세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인 제 남편 놈이 자기가 엄마 이사 다 책임지겠다며 모두들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네요.
그 인간의 허세를 진작 알고 있던 다른 형제들은 물론 그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고요. 가뜩이나 그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데 남편 놈이 거기서 떠들어댔다니. 저도 참지 못하고 터진 거죠. 곧장 집으로 쫓아가 남편에게 이게 사실이냐며 형님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물었어요. 제 말을 듣던 남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다시 뻔뻔한 표정으로 제게 반박했습니다.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능력 있는 놈이야. 당신이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비자금을 숨겨놨는지 뭐 그런 거 알기나 해? 그래, 나 로또 됐다. 로또 됐어. 뭐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럼 당신 속도 편한 거 아니겠어?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우리 엄마 이사하는데 필요한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아이고, 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또 얼마나 잔소리를 들으려고? 당신 돈 나한테 빌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해도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웬일인지 남편 놈이 자기한테도 돈이 있다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차라리 자기가 로또 맞은 걸로 하자면서 말입니다. 네, 로또라고 하면 로또겠네요. 그놈한테는 3억짜리 저의 적금 통장이 로또였을 테니 말입니다. 제가 적금 통장이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만기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유독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만은 시어머니한테 그 전화를 받으려고 제가 신나는 꿈을 꾸었던 모양이었죠. 그날은 이상하게도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또 겹친 그런 날이었습니다. 단체 예약을 했던 업체 두 곳에서 일방적으로 도시락 예약을 취소해서 큰 손해를 본 날이었고 함께 일했던 직원이 요리하다가 화상을 입는 바람에 부랴부랴 응급실을 다녀오고 직원 산재보험 처리까지 하느라 정말 혼이 쏙 빠진 날이었죠. 자기야, 올 때 그 스타벅스 들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 추가해가지고 좀 가지고 집에 들어와. 아유,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내가 너무 피곤하네.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뭐 하루를 제대로 보내지 않을까 해서. 알았지? 이왕이면 달달한 케이크 하나도 같이 사오면 좋고. 나 눈 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들어올 때 도어락 소리 웬만하면 안 나게 조용조용히 들어와. 알겠지? 아, 속 쓰려. 끊는다. 그렇게 바쁠 때 팔 걷어붙이고 좀 나와서 도와주면 좋으련만. 남편 놈은 전날 동창회에서 술을 미친 듯이 퍼마신 덕분에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퍼질러 누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전화해서는 퇴근하고 오는 길에 해장용 커피를 사오라고 주문을 하더군요. 네 커피는 네가 처사다 마시라고 쓴소리를 쏘아붙이려다가 저딴 인간이랑 내가 말싸움해서 뭐하나. 어차피 또 나만 기운 빠질 텐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숨을 돌리고 앉아있는데 이번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 나다. 상철이한테 얘기 들었지? 그래도 집을 새 집으로 옮기는데 가구 하나쯤은 새 거로 넣어야지 않겠나 싶어서 전화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래도 너희들 덕에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건데 큰 거 안 말할 테니까 그냥 적당히 적정한 선에서 뭐 요즘은 세탁기랑 건조기 묶인 게 있다면서 나 그거 하나만 사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이, 그런데 너희들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다니? 하여간에 내가 우리 상철이 덕분에 팔자가 폈어요, 폈어. 시어머니는 대뜸 전화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만 이어서 내뱉었어요. 대뜸 새 집으로 옮긴다고 하지를 않나? 적당한 선에서 뭘 사달라고 하지를 않나? 너희 덕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지를 않나?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는 거면 남편이 내게 미리 말을 했을 텐데 형님도 나한테 별말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새 집으로 들어간다는 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세탁기 건조기야 뭐 바꿔드릴 수 있는데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어머, 어머, 너 연기 많이 늘었다. 아이고, 상철이가 나한테 다 얘기했어. 잔금도 싹 다 치렀는데 너희들이 나 이사시켜주려고 그 돈 모은 거라면서. 아유, 나한테 진작에 말을 하지. 나는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 상철이가 키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못된 며느리로 생각했네. 그래도 전세 자금에다가 너희들이 준 3억까지 더하니까 웬만한 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더라. 강남 쪽은 꿈도 못 꿔도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게 어디야. 내가 평생 못 가져본 집을 느지막이 갔네. 우리 둘째 며느리랑 둘째 아들 덕분에. 너 그냥 무뚝뚝하고 싹퉁바가지인 줄만 알았는데 꽤 쓸모가 있구나. 이사 자금도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큰애들이 자기네가 장남이라고 그거라도 된다고 하더라. 하기야, 장남이 이사 자금에 10원짜리 한 장 못 뺐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 아유, 그나저나 우리 둘째 며느리랑 둘째 아들 덕에 내가 호강하네. 고맙다. 세상에. 시어머니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셋집 전세 보증금과 저희 부부가 주었다는 그 3억. 그 3억을 더해서 집을 구입한 뒤 이사를 한다는 것이었죠? 3억이라. 대체 3억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 인간이 사채라도 쓰는 건가? 그 인간 신용상 3억이라는 거금이 나올 리가 없고. 사채업자한테 대출이라도 받은 건 아닌가? 대체 그 큰 돈은 어디서 났길래 그걸 척하니 시어머니께 드린 건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띠링 하고 제 핸드폰에 문자음이 울렸죠. 연신 하이톤의 목소리로 하하하 웃어대는 시어머니의 수다를 뒤로 한 채 저는 문자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게 문자 내역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저는 그제야 남편이 시모에게 주었다는 그 거액의 돈, 그 3억이 어디서 난 건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적금 해지. 그놈은 제가 열심히 돈을 부었던 그 적금 통장을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해지를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아무리 나의 평생 배필이라고 해도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멋대로 통장을 해지한다면요? 더군다나 그 통장에 들어간 3억이라는 금액에서 그 자식이 넣은 돈은 2천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다 제가 넣은 돈이 없어요. 그 젊은 나이에 손에 관절염이 생겨가면서 뼈 빠지게 일해 번 돈, 그 돈을 제가 부은 거였다고요. 당장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았지만 일단은 진정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돈 3억을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아유, 제가 깜짝 선물로 드리려고 한 건데 그이가 먼저 드렸나 보네요. 그런데 어머니, 그이한테 제가 아까 들은 걸로는 계약서상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던데 제가 서류를 좀 보니까 그 전 집주인이 그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게 정리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하면 괜히 요즘에 전세 사기도 많고 물론 어머님 집이야 매매로 들어가는 거지만 혹시나 해서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쪽에 있는 친구 있거든요. 제가 계약서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그 집 계약서를 먼저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끼를 물어라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저런 거짓말을 했죠. 천만다행히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었습니다. 순식간에 달려가 시어머니한테서 부동산 계약서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으로 달려가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그 계약을 해지했어요.
뭐 위약금이야. 제 돈 3억이 아닌 기존에 있던 전세 보증금 금액에서 내버렸고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그 자식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그제야 들었거든요. 몇십 년의 세월을 날리고 나서야 말입니다. 사람이 눈에 도끼가 생기고 마음에 한이 생기니 없던 체력도 넘쳐나더군요. 정말이지 밤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고 또 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내가 그 인간한테 당한 것들을 다 보상받으면 이혼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그놈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야 들어와. 커피는 사왔어? 어, 사왔어. 아이, 뭐야. 내가 아이스 커피 사오라니까 따뜻한 커피를 사왔어. 아유, 나, 당신 미쳤어? 사람 죽일 일 있어? 네, 전 그 자식 말대로 커피를 사기는 샀습니다만 아이스 커피가 아닌 뜨겁디 뜨거운 커피를 샀죠.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 저를 보며 뻔뻔하게 화를 내는 그놈 면상에 그대로 그 커피를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놈은 마치 튀김솥 들어간 튀김옷처럼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날 뛰어다녔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네가 미친 거겠지. 너 어머님 집 사는데 돈 들였다면서? 3억. 그 돈 어디서 나온 거야? 오늘 내 핸드폰에 적금해주겠다고 문자 왔는데 당신 정말로 내 통장에 함부로 손댔니? 말 정확히 해. 거짓말 했다가는 나 진짜 당신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아, 그, 그게 왜 당신 통장이야? 나도 거기에 돈 넣었어. 내 돈도 들어갔으면 내 통장이기도 한 거지. 내가 내 돈으로 모은 거 가지고 우리 엄마 돈 들였는데 그게 뭐 잘못한 거야? 뭐 겨우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이 정신 나간 옆에 내가 너 진짜 죽고 싶어? 철석. 그놈이 말하는 그 개 같은 소리를 듣고 있자니 열불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놈의 뺨을 갈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에 터졌어야 할 일이 겨우 3억 가지고 터지고 만 것이겠죠. 저는 이미 그놈과의 결혼 생활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랑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난 그래도 조금이나마 너 믿었다? 그런데 너를 믿은 내가 등신이야.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네가 인간이라고 조금은 바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너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괜한 걸 기대한 거지. 네 통장? 네가 겨우 2천만 원 남짓 넣은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네 통장이라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 어쨌든 100원 한 장이든 1,000원짜리 한 장이든 내가 넣은 돈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나한테도 권한이 있는 거라고. 여보,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도 아니고 당신 시어머니야. 당신 남편 어머니라고. 그럼 당신한테도 부모님 아니야? 어쨌든 일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다시 모아. 나도 같이 모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모아. 너 혼자 모아서 네가 네 엄마 집 사들여. 이거 보이지? 나 오늘 가서 계약 해지하고 왔어. 네 계산 방식대로라면 내 남편 엄마가 갖고 있던 전세금으로 내가 위약금 낸 거니까 가족끼리 알아서 돈 처리한 거지 문제될 거 없겠네? 그리고 네가 그 3억에서 2천만 원 안 되게 넣은 거 그거 돈 돌려줄 테니까 이혼하자. 너 그 돈 엄한 데 쓰지 말고 갖고 있어. 나 너한테 위자료 청구며 정신적 피해 보상 다 청구할 거야, 알아? 내가 너한테 그냥 하는 말 같아? 나 살면서 단 한 번도 너한테 헤어지자고 말한 적 없어. 적어도 네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그 생각 하나로 너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는 답이 없는 인간이야. 나도 더는 못 해먹겠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 놈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미친놈처럼 길길이 날뛰었죠.
네가 뭔데 아파트 계약을 해지한 거냐? 우리 엄마 길거리에 나 앉아 생활하는 거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 아니냐고 말하던 놈이 금세 태도를 바뀌더군요. 그러면서 어디 한번 위자료 신청하고 피해 보상 이거 해보라고. 난 너한테 줄 돈 절대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기 먼저 짐을 싸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놈은 순식간에 이혼이라는 선상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위자료, 재산분할, 정신적 피해 보상.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저는 그놈한테 돈을 받아냈습니다. 네가 기어코 내 아들놈 신세를 망치려고 두는구나. 어? 그래. 네가 어디 남의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아주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야. 네, 꼭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세요. 저도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지켜볼 테니까. 물론 돈으로 저의 지난 세월을 다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받아낸 거죠. 그렇게 저와 그놈의 길고도 즐겼던 인연의 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건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일 같죠? 몇십 년을 살아온 부부의 연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니 말입니다. 뭐 지금 저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시질 않네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